안녕하세요. 생각의 체험 인문학 시리즈 경제편을 맡은 김세영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에 이어서 2강 은행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도대체 은행이 그냥 우리가 저축 이런 것을 하는 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그림 속에서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림에 누구와 누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흥부하고 놀부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흥부는 뭔가 표정이 아쉬운 것 같죠. 그리고 놀부는 뭔가 표정이 불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흥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자 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은행도 아닌데 너에게 왜 돈을 빌려주냐? 놀부는 왜 은행도 아닌데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인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은행이라 하면은 돈을 맡겨놓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돈을 저축만 하면 되고 그 돈을 찾아 쓰면 되는 곳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금이라고 나와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알던 돈이 다 금으로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금씩 손실이 일어났어요. 금의 가치가 100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 80, 7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보관을 맡은 사람이 처음에는 은행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을 했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쓰지도 못하는 금이 많은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 어차피 사람들이 찾아가는 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1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죠? 대출제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은행은 돈을 보관하다가 그 돈을 빌려주는 역할로 바뀌었고요. 그 대출의 역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은행을 막상 돈을 저축하는 곳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은행의 역할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은 무엇 곳이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그런데 은행은 왜 돈을 빌려줄까요? 글쎄요. 다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은행은 왜 돈을 빌려주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왜 우리에게 막상 돈을 빌려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역시 돈을 빌려줌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내면서 그 이자로 자신의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은 사람이 빌려가고 그 빌려간 돈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은행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도대체 은행이 어떻게 기회를 주지? 도대체 여기서의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학에 다닐 등록금이 없어.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에는 이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대출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티븐 잡스처럼 좋은 아이폰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을 경우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을 통해서 너 한번 이거 만들어 볼래? 그러면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행은 이젠 더 이상 우리하고는 멀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기업과 은행, 그리고 가정과 은행, 모두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은행의 이 파트에서는 은행은 기업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고요. 가정에서 역시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우선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로 방금 예를 들었던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 수 있던 이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바로 이것처럼 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은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업이 만든 물건이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했을 경우 다음 기회를 은행을 통해서 얻기도 한답니다. 은행이 바로 대출을 통해서 너 다음에도 좋은 물건을 기획할 수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려 하고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은행은 그 과정에서 이자를 얻기 때문에 좋고 기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어서 좋고요. 서로 은행과 기업은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과 은행인데요. 가장 핵심은 이 검은색 표시로 재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대학을 가거나 혹은 기업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경우 이것을 실현하는 것 역시도 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은행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말은 더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누구를 통해서 사죠? 네,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이 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은행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사면 나는 먼 미래나 저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당장 현재에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온다. 이 말은 은행 제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입니다. 한번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은행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올까요? 바로 그 정답은 이 세 가지 그림에 나타나는 공통점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림을 봤더니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공통점은 동전인데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이거 숫자가 보이는데 2005, 2013, 1998? 이것도 다 다르네? 뭐가 공통점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라고 써여 있죠. 이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이 동전을 발행한 곳입니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바로 중앙은행이라고 설명해요. 중앙은행. 중앙은행? 가운데 있는 은행인가?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은행의 모든 중심이 되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돈이 없어서 힘들어질 때 중앙은행이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중앙은행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중앙은행은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요. 일본은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은행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연방준비제도라는 조금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지만 중앙은행과 역할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돈을 발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동전이나 지폐 이런 곳에는 다 한국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발행을 해줘서 이 경제가 흘러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예전에는 그냥 돈을 찍어만 내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중앙은행을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역할을 스스로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실현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시중에 돈이 많아서 이제 돈을 더 이상 쓰기 싫어. 그러면은 경제에 필요한 돈을 좀 줄이고자 돈을 적게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가 조금 더 과열되지 않고 안정되는 시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지금 최근에는 더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큰 역할을 더 부여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고, 그리고 그 중앙은행이 더 돈을 발행하고자 노력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운 위기를 다음으로 넘길 수 있죠. 바로 미래의 안정된 가치를 중앙은행을 통해서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은행과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은행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그전에는 은행은 그냥 저축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이라는 제도도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저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네, 여전히 맞는 말이죠. 저축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훌륭한 제도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현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저 대출도 되게 은행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대출과 저축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한쪽만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다 보면은 경제에서는 조금 삐끄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축이 되게 중요하고 대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대출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행을 이해하시면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3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